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고 라리가 3호 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득점 장면을 봐도 이강인 선수가 너무나 잘해줬어요. 전형적인 마요르카의 패턴이죠. 앞선에 있는 공격수에게 한 번의 롱패스,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 이강인이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여기서 세컨볼을 떨어지는 걸 이미 예측하고 뛰고 있어요. 이게 마요르카의 패턴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부돈 프라스가 떨어뜨려줄 때 이강인 선수가 열심히 뛰어들어갔고요. 열심히 뛰어들어갈 때 좋았던 건 뭐냐, 레알 소시에다드의 수비수가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이거를 부지런히 따라가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미끄러지는 순간 볼을 차지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 심지어 골키퍼가 나오는데 골키퍼까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골키퍼까지 제친 다음에 득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달라진 모습을 이 득점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볼이 떨어지는 위치를 향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오프 더블 플레이, 그리고 뛰어들어갔을 때 이강인 선수가 당연하게도 볼을 소유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선수가 라리가 내에서도 몇 없기 때문에 볼을 잡자마자 골키퍼까지 제친 다음에 득점.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의 플레이를 참 좋아한다는 걸 오늘 경기에서도 알 수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마요르카의 전술적인 형태 자체가 이강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합니다. 오늘 이강인 선수가 평소와 다르게 선발로 나왔을 때 처음에는 5-4-1의 오른쪽 미드필더였어요. 원래 이강인 선수가 왼쪽 미드필더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동안 왼쪽 미드필더로 나왔던 이유는 최전방 공격수에 무리키가 나왔기 때문이죠. 무리키가 나왔을 때 이강인이 왼쪽에 배치된 다음에 측면에서 볼을 잡고 뛰어들어가는 무리키에게 크로스를 올려준다. 그러면서 무리키가 자신의 제공권을 활용해서 득점을 만든다. 이게 마요르카의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계속 왼쪽에 배치가 됐었는데, 오늘 경기는 무리키가 아니라 카데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기레 감독이 바로 자리를 바꿔줬죠. 왜냐? 카데웨어는 무리키만큼의 제공권을 보여줄 수 없지만 이 선수가 스피드가 빠른 선수라서 소시에다드가 올라올 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킥력을 활용하려면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접고 들어온 다음에 전방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뿌려주는 게 오늘 왼쪽으로 나오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나왔을 때 더 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선발 명단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얼마나 아기레 감독이 믿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무리키가 나올 때는 왼쪽에 배치하면서 크로스, 카데웨어가 나올 때는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마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역할, 이걸로 이제 이강인 선수를 기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경기가 안 풀렸어요. 경기 초반에 어떤 게 있었냐면, 레알 소시에다드가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두고 앞선에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마요르카가 너무 내려가 있다 보니까 중원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견제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레 감독이 중간에 이강인을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두면서 5-3-2의 전술 변화를 가져가죠. 이것 또한 이강인 선수를 믿는 전술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 압박을 가장 잘하고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기록만 봐도요, 볼을 경합한 횟수가 오늘 경기 전체에서 1위입니다. 20번의 볼 경합 상황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기록이냐면,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서 레알 소시에다드 선수들에게 달려들어서 볼을 경합하는 상황에 참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볼 경합 상황에 대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고 얼마나 압박을 열심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인데, 오늘 이강인 선수가 풀타임을 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전체에서 볼 경합 횟수가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많이 뛰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요르카가 중간에 변화를 줄 때 이런 변화를 준 거죠. 이강인을 활용해서 레알 소시에다드의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붙이는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오늘 이강인과 카데웨어가 두 명의 호흡이 좀 안 좋았어요. 압박을 할 때 안 좋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강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명 마크하고 카데웨어가 볼을 잡는 수비수 쪽으로 압박을 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통은 반대편에 있는 수비수에게 패스가 넘어가면 이강인이 올라가고 카데웨어가 내려오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이강인이 올라올 때 한 명의 선수가 올라와서 이강인의 빈자리를 메워줘야 되죠. 그래서 무리키랑 뛸 때는 이강인 선수가 전방 압박이 마요르카가 잘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리키와 이강인의 압박에 대한 호흡이 되게 좋아요. 이강인이 올라가면 무리키가 내려오고 무리키가 올라가면 이강인이 내려오고 이런 장면들이 참 좋거든요. 근데 오늘 카데웨어가 이런 역할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경기 중반부터 상대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압박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하냐? 이강인이 이 장면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카데웨어가 한 명의 선수를 압박하고 있는데 레알 소시에다드가 반대편에 있는 수비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자신이 올라가서 볼을 잡고 있는 수비수를 압박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카데웨어에게 소리를 칩니다. 내가 올라가면 너가 내려가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압박해라. 근데 카데웨어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해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은 압박하러 올라갔는데 카데웨어가 제대로 안 내려오니까 뒤에 있었던 수비형 미드필더가 자유로워지고 여기서 이제 소시에다드가 편하게 패스를 전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카데웨어한테 약간 짜증내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보시면 카데웨어가 한 명의 선수를 압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시에다드가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강인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뒤에 있는 선수들한테 내가 압박을 하러 올라갈 테니까 한 명이 올라와서 나 대신 수비형 미드필더를 압박해라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아무도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이강인이 올라가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올라오니까 이강인이 결국에 못 올라가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결국 못 올라가서 레알 소시에다드가 편하게 패스를 보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오늘 카데웨어와 이강인의 이 압박에 대한 호흡이 너무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기레 감독이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어떤 변화를 또 주냐면 카데웨어를 빼줍니다.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카데웨어를 빼고 아부돈 프라츠를 넣죠. 이 아부돈 프라츠는 마요르카에서 무리키 다음으로 제공권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아부돈 프라츠가 들어오는 동시에 마요르카가 4-4-2 전형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카데웨어를 그냥 빼고 호흡이 안 맞으니까 카데웨어를 빼고 무리키가 있었던 것처럼 아부돈 프라츠와 이강인의 호흡을 맞추는 거고 아부돈 프라츠가 들어오면서 이강인이 올라가면 아부돈 프라츠가 내려오고 아부돈 프라츠가 올라가면 이강인이 내려오고 이러한 압박이 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마요르카의 핵심 공격 패턴 아부돈 프라츠에게 한 번의 패스 아부돈 프라츠가 떨어뜨려줄 때 이강인이 뛰어들어가면서 세컨볼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플레이가 후반전 들어서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요르카가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계속 이강인을 통해서 전술 변화를 가져간 거거든요. 처음에는 카데웨어가 스피드가 빠르니까 이강인의 패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강인을 오른쪽에 두고 두 번째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계속 압박을 안 당하니까 이강인을 중원에 두면서 이강인의 수비력을 살리고 세 번째는 공격진에서 이강인과 카데웨어의 호흡이 안 맞으니까 아부돈 프라츠를 투입하면서 아부돈 프라츠의 머리 이강인의 세컨볼 싸움 이거를 노리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 이강인의 움직임과 이강인의 존재를 중심으로 마요르카가 전술 변화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나옵니다.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아부돈 프라츠에게 한 번의 패스 이강인은 세컨볼 싸움을 위해서 롱패스가 들어오는 순간 침투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이강인에게 아부돈 프라츠가 떨어뜨려준다. 이 단순한 전략 무리키와 이강인 오늘 무리키가 안 나왔으니까 아부돈 프라츠와 이강인이 이 플레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득점이 결국 만들어지죠. 아부돈 프라츠의 세컨볼 이강인의 침투 플레이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부돈 프라스의 투입이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살려주는데 너무나 좋았고요. 이 장면 보시면 이제 아부돈 프라스가 압박을 하러 올라가면 이강인이 내려와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압박하고, 반대로 이강인이 올라갔을 때는 아부돈 프라스가 내려오면서 이강인의 빈자리를 메워줍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보면 이제 아부돈 프라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압박하고 이강인이 수비수를 압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참 이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마요르카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전술 변화까지 주냐면 후반전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마요르카가 오히려 레알 소시에다드보다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격수를 한 명 더 투입했어요. 투톱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이제 이강인 선수를 왼쪽에 배치하면서 이강인의 크로스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총 3번 바뀐 거죠.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세컨 스트라이커, 그리고 세 번째 왼쪽 미드필더. 그러니까 오늘 마요르카의 전술은 정말 이강인의 그 플레이를 중심으로 마요르카의 전술이 바뀌었고요. 마요르카의 전술이 바뀌는 과정마다 어쨌든 전술 변화가 성공을 하면서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무승부를 이뤄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오늘 기록을 보면요, 볼 경합 상황에서 가장 많은 볼 경합 상황에 참여한 선수 이강인이고요. 공격적인 수치를 보면 드리블 성공 횟수, 드리블 시도 횟수 전체 1위 이강인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시도 횟수 경기 전체 1위가 이강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이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축구의 시작이자 끝이자 수비수이자 미드필더이자 공격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오늘 활약도 이 마요르카가 왜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이강인 선수가 왜 마요르카에서 돋보이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경기였고, 그리고 아기레 감독도 정말 좋은 감독이라는 걸 오늘 경기 또다시 증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레알 소시에다드는 마요르카보다 훨씬 더 전력이 좋은 팀인데 전반전 3분 만에 실점을 허용한 이후부터 계속 전술 변화,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계속 전술 변화를 가져가면서 어쨌든 동점골을 만들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마요르카의 경기력이 더 좋아서 마요르카가 이길 뻔했어요. 그래서 이 마요르카가 현재 오늘 경기 비기면서 리그 10위를 어쨌든 방어를 해냈거든요. 마요르카가 강등권 팀으로 평가를 받는데 마요르카가 리그 10위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기레 감독이 얼마나 좋은 감독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이 마요르카의 성적을 잘 끌어올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강인 선수가 너무나 잘했다, 공수양면으로 아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